여러분 혹시 깻잎이 왜 한국에서만 유독 식탁에 자주 오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깻잎 하나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깻잎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고 잔류농약 문제도 있으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나 두부 그리고 가지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깻잎 한 무더기가 부엌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깻잎을 그냥 쌈으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에도 넣으시고 무침으로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향이 좋아서 먹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 깻잎에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깻잎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입니다. 외국 분들은 깻잎의 독특한 향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 향이 바로 식욕을 돋우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은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성분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고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깻잎 100g에는 대략 200에서 3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시금치와 비교하면 무려 6배에서 7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살이 넘어가면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감소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때 깻잎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칼슘제를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에 깻잎을 자주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쌈으로도 먹고 된장국에도 넣고 두부무침에도 넣어서 드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깻잎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칼슘 섭취가 확실히 도움이 된 거죠.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신경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들기름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미 오메가3의 효능을 잘 아실 겁니다. 깻잎도 들기름 못지않게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은 로즈마린산입니다. 이 성분은 로즈마리라는 허브에 많이 들어있는데 깻잎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한 연구에서 로즈마린산을 꾸준히 섭취한 쥐들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하루에 깻잎 5장 정도씩만 꾸준히 드셔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깻잎을 그냥 먹기 힘드시다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묻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톨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깻잎을 먹는다고 해서 암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깻잎에는 피톨 외에도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 기름이 숯에 떨어지면서 연기가 생기고 그 연기에 벤조피렌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깻잎 속의 항산화 성분들이 벤조피렌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갈비를 구워 먹을 때 상추나 깻잎을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게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깻잎 장아찌는 밥 반찬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깻잎 장아찌 하나면 밥 한 공기가 뚝딱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대략 18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깻잎 장아찌만 먹어도 거의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셈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도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깻잎 장아찌 중 일부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부제로 소르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이런 물질들을 장기간 섭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도 소금과 설탕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서 먹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만들어서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잔류농약 문제입니다. 깻잎은 국내에서 잔류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상추, 시금치와 함께 깻잎이 잔류농약 검출 상위권에 속합니다.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400건이 넘게 적발되었습니다. 깻잎은 잎 표면에 잔털이 많아서 농약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것만으로는 농약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러면 농약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줍니다. 이때 깻잎 뒷면을 서로 비벼가며 씻어주면 잔털 사이에 붙어있던 농약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300에서 400mg 정도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 그리고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많이 섭취해도 신장에서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깻잎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깻잎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워 먹을 때 깻잎쌈을 빠뜨리지 않으시죠?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돼지고기의 불포화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바로 그것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성분들이 벤조피렌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깻잎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깻잎이나 상추 같은 쌈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 향이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육류를 소화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이나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호르몬도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다만 두부는 항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깻잎 속의 피톨과 베타카로틴이 항암 효과를 보완해줍니다. 깻잎 두부 무침이나 깻잎 두부조림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깻잎은 향긋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궁합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가지 특유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와 깻잎을 함께 볶아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깻잎이 보충해줍니다. 특히 깻잎의 비타민은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 깻잎 볶음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여름철 반찬으로 제격입니다.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깻잎을 요리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깻잎은 열에 약한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주시면 향도 살아있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깻잎을 보관하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한 장씩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이 시들면 향도 없어지고 식감도 떨어지니까 가급적 신선한 상태에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깻잎은 참깨의 잎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이 참깨 잎인 줄 아시는데 사실 들깨의 잎입니다. 참깨와 들깨는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참깨는 참깨과에 속하고 들깨는 꿀풀과에 속합니다. 우리가 먹는 깻잎은 들깨 잎이고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옵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요. 들기름과 참기름의 영양 성분도 많이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도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메가3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깻잎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깻잎 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서 향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을 잘게 다져서 계란말이에 넣거나 볶음밥에 섞어주면 향이 덜하면서도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깻잎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 소스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 페스토는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깻잎을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믹서에 넣고 올리브유, 마늘잣이나 호두, 파르메산 치즈를 함께 넣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서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뿐만 아니라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지만 제철은 여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깻잎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깻잎은 잎이 연하고 향도 진합니다. 겨울철 깻잎은 하우스 재배된 것들이 많은데 제철 깻잎에 비해 향이나 영양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깻잎의 기본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있으니 사계절 내내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깻잎도 많이 나옵니다. 유기농 깻잎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라서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깻잎보다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깻잎을 고르실 때는 잎이 싱싱하고 녹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잎이 시들어 있거나 갈변된 부분이 있는 건 피하시고요.
잎 뒷면에 반점이 있거나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깻잎 줄기가 너무 굵으면 질길 수 있으니 적당한 굵기의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생으로만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깻잎전을 부쳐 먹거나 깻잎 김치를 담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 김치는 일반 배추김치보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깻잎을 활용한 건강 음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깻잎 스무디가 대표적입니다. 깻잎 몇 장에 바나나 1개, 우유 1컵, 그리고 꿀 1스푼을 넣고 믹서에 갈아주면 됩니다. 깻잎의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바나나나 사과를 더 많이 넣어서 과일 맛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습니다. 깻잎차도 건강에 좋습니다.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깻잎차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의 정유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녹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깻잎은 한의학에서도 소엽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사용됩니다. 소엽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담을 삭이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기침 가래가 있을 때 소엽을 달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선이나 게를 먹고 배탈이 났을 때도 소엽차를 마시면 좋다고 전해집니다. 깻잎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깻잎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깻잎의 항염증 성분이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깻잎의 다양한 효능들이 더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깻잎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재료입니다. 잎도 먹고 줄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깻잎 줄기는 장아찌로 담가 먹으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깻잎 씨앗인 들깨는 들기름의 원료가 되고 들깨가루는 국이나 탕을 끓일 때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들깨순도 봄철 나물로 먹으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깻잎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의학서에도 깻잎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집 식탁에도 깻잎이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깻잎은 귀한 약재로도 쓰였고 일상적인 식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 바로 깻잎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깻잎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여서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쌈 채소를 함께 주문하시거나 집에서 깻잎이나 상추를 준비해 두셨다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도 깻잎에 싸서 먹으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도 샐러드 한 접시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깻잎은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매일 먹어도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깻잎처럼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채소를 우리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깻잎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드시면 분명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깻잎 한 장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 끼니 식탁에 깻잎을 한 자리 마련해 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깻잎이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로 유명합니다. SNS에서 깻잎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깻잎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 재미있는 논쟁이 오갔습니다. 사실 깻잎의 독특한 향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먹다 보면 그 맛에 중독됩니다. 한번 깻잎 맛을 알게 되면 깻잎 없는 삼겹살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깻잎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셔보세요. 깻잎을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향이 순해집니다. 그렇게 익숙해지신 다음에 생깻잎을 드시면 거부감이 덜합니다. 깻잎 김치도 좋은 입문용입니다. 깻잎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향이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깻잎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깻잎이 뼈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는 나트륨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잔류농약 문제도 있으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깻잎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두부가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깻잎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소중한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비싸고 희귀한 건강식품을 찾아다니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깻잎 같은 식재료를 잘 활용하는 게 진짜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어떻게 드시나요? 쌈으로 드시나요? 무침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특별한 요리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깻잎 활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깻잎을 먹고 좋아진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건강한 영감이 될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건강 나침반 365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